베나TV의 몰라수다 북한수다, 다양한 게스트를 초대해서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속속들이 심층 깊이 파헤치겠습니다. 댓글로 주제 아이디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몰라수다 북한수다 184회, 오늘은 최성국 씨의 작별 인사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작별 인사. 제가 이제 복수를 노동신문의 작가 최성국 씨입니다. 작별하는데 표정이 그렇게 밝다가 제가 눈 마주치니까니 표정 관리 안 돼서 턱 슬퍼하는 척하네. 아니야. 난그 슬퍼할 거 하나도 없고 최성국이가 뭐 그 어디 가나 덜컥 뛰고 올라가나 뭐 물속에 들어가나 최성국이지. 호랑이 없는 동산에 토끼가 어찐다고. 뭔 뜻이야? 자칭 아니, 호랑이에요? 아니. 네. 농담이고. 자,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 제가- 네. 아이고 어느새 이거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장장 2년을 하다가 이렇게 정말 바빠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했다 못했다 하면서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하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또 베나TV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할 말 다 했잖아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 베나TV 덕분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게 일단 뭐 이모저모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은 것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앞으로 또 기회 되면 여러 다른 데서 또 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잘 돼서 떠나시는 거니까 축하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나갈게요. 네. 자, 몰수북수 183회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회사 이름은 아모레 퍼시픽, 네, 옛날 이름은 태평양화학, 회사 이름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창업주는 서성환 회장님입니다. 그 아드님 되시는 서경배 회장께서 이번에 아주 통크게 재단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정답은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서성환, 정답자는 김종원, 김창욱 두 분입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북한수다 183회에 남겨진 시청자 구인호님의 사연입니다. 구만호님의 사연입니다. 인호 맞습니다. 구인호, 네. 구인호님의 누님 구미주 씨를 찾습니다. 구미주 씨는 대략 48년생 혹은 49년생이고 해방 후에 2살 내지 3살이었다고 합니다. 평북 선천 출생인데요. 혹시 탈북민 중에서 구미주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아래 자막의 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상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그러면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성함 한국 이름은 박향수, 일본 이름은 카오르상. 하이. 네. 네, 하이.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요. 결혼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한국 남자 결혼을 네. 해서요. 기업에서 일했었고, 지금은 아이들도 있고 해서 통역, 번역, 그리고 일본 매체에 글을 쓰는 네.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우리 카오르상으로 할까요? 여기 네. 네. 이 카오르상을 초대 손님으로 모신 거는 조총련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은 전향하신 거죠. 그렇죠. 네. 만경봉호를 타고 평양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아유. 평양이에요. 그렇죠. 저는 일본에서 제일교포 3세예요. 3세.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 세대 가서 이제 미란선 타고 일본에서 살았었죠. 그래서 아빠 엄마도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래서 아빠 엄마도 그렇고 저도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조천연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사카에 있는 고베에 있어요. 고베에 제가 있는, 다니는 예. 곳 전국에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되게 일본에서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만세 이러고는 거 더 어렵거든요. 밖에 한 발 나가면 일본인데 학교에서는 주체사상 배우고 어린 시절 뭐 4학년부터 소년단 활동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으로 지금도 갈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때는 니가타에서 만경봉우를 타고 조국 방문이 수학여행이었거든요. 아,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제가 간 게 97년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고난의 행군할 때 오셨네요. 아, 네. 제일 못 살 때. 네. 아니 더 90년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김일성이 정확히 살아있을 알아보기에. 때? 그렇죠. 아니 김일성은 안 살아 있었어요. 아, 제가 중학교 죽었을 때 때, 죽은 예. 거 알고 있어요. 아, 제가 중학교 때 죽어서 학교에서도 난리 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외삼촌,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남동생이 그 60년대에 북성등 그때 일본에서 뭐 제일 기억보다 하도 일본에서 차별받고 대기업 못 가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 쫙 그 일본 적십자랑 북한에서 지상낙원이다. 사회주의 건설 지금도 하면 차별도 없고 대학도 다 가고 보낸다. 원하는 직장 다 가고 좋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였던 우리 엄마의 남동생이 혼자 그냥 대학도 못 갈 거면 일본에서 그냥 가서 뭐 힘들면 오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가서 좋으면 가족들 다 부를게 이러고 건너가셨어요 혼자. 그래서 지금도 계시겠네요. 아니요. 그 삼촌을 첫 번째 제가 수학여행으로 갔을 때는 만나고 집에도 잤어요. 원산에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만경보고 딱 원산 도착하면 내 사촌 그 아이들도 다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낸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만나고 집에도 2박 3일 하고 그랬는데 그 한 10년 뒤에 다시 한번 갔을 때는 멀리 출장 갔다고 못 만났어요. 초청당한 거. 뭔 일이 있는 거는. 그때는 몰랐죠. 네. 그때는 우리는 고려 호텔에서 뭐 아주 최고의 그 대접을 받고 그냥 관광을 즐겼는데 기다려도 외삼촌이랑 접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아이들은 만날 수 있었어요.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귓속말로 게슈타보에 잡혔다 이랬어요. 비밀 경찰에 잡혔다. 네. 보이고 독일 잡혔- 게슈타보 비밀 그때는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저기 안내원이라는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은 멀리 출장 가서 이번에는 만나기 힘들다 이렇게만 했는데 네. 그래서 엄마가 막 우는 모습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만경봉호는 아시죠 두 분도?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동포들이 오는 것도 북한에서는 다 선전하나요? 하죠. 그죠? 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만경봉호 제일 처음에 우리 항에 네. 도착할 때 막 그 어머니 저국에 그 이춘희 아나운서 있잖아요. 네. 뭐 그 조선인민군 정령하는 네. 이분이 되게 말을 할 때 이게 톤수가 좋아요. 우리 동포들이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면 막 하는데 저희 그 텔레비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공개를 했는데 70만 제일동포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한독수 의장이 그렇죠. 청의장에서 키가 작은 조총련 의장. 조총련. 네. 그래서 그때 교육 원조비 장학금을 막 보내주고 그걸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고 설맞이 공연에도 오고. 그렇죠. 지금도 가요. 설맞이 공원. 아 지금도 가요. 공연. 예, 자비로. 저희 가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자기 친척이 그 배 안 타고 있어도 눈물이 나요? 예, 그렇죠. 우리 너무 동포라고 신기해. 하니까. 그런데다가 북한 정권이 어떻게 선전을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남조선 사람들이 저 청년 아이들이 밖에만 나가면 조선 치마 저고리를 가위로 막 째긴대요. 그리고 넥타이를 맸는데 선인단 넥타이를 맸는데 그걸 째고 망나니들이 골목에가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선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애들이 장군님이 품이 보살펴줄 수 없는 그 일본이란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니까 그 애들이 저국의 품에 온다니까 저희가 안 울 수가 없죠. 너무 저희 죄송하다. 너무 저희가 죄송하다. 엄청 울었어요. 성근 씨는 그럼 북한에 있을 때 조총련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들은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제 친구들 속에는 북한에서 일명 째포라고 그러죠. 이제 귀국자. 네. 네, 째포. 북한에서 북한이라는 정부가 허용해주는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가용, 개인이 이제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허용되는 수치는 귀국자들한테만 이제 허가가 네, 됐었고요. 맞아요. 1차, 2차 귀국 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2세들 이세들이 이제 2세, 3세, 2세들이 많이 왔었어요. 귀국자들 2세들이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국에 많이 뿌려졌는데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원산입니다. 아무래도 만경봉호 내리는 네, 데니까. 평양보다도 원산이- 더 많이 있는 네. 것이 바로 원산이고요. 원산은 귀국자들이 이제 다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당시에 처음에 이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는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했던 이자 그 한덕수 의장. 네, 한독수. 한덕수 의장은 뭐 거의 뭐 1년 중에 반은 북한에 들어와서 살았고 네, 김일성하고 보통강에 있는 서지골 초대소에 그 한덕수 의장 그 있던 그
초대서 사호동인가에 이제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교류도 잘 됐고 뭐 했지만 내심 이제 김일성이나 이제 북한은 귀국자들한테서 바라는 이석이 있었어요. 돈인가요? 돈이죠. 맞아요. 엄청난 한 해에 귀국자 이렇게 일본 쪽에서 가족들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돈만 해도 1,000억 엔이 넘었습니다. 1년에 개인적으로 사사로 오고 가는 돈만. 청년 그 북한이 이제 뭐 선물이요, 뭐 무슨 장학금이요, 뭐 주는 건 하나를 주고요, 받는 거는 1,000만을 받아갔거든요. 그렇죠. 북한에 처음에 이제 의료, 식품, 자전거, 자동차, TV까지도 모든 게 다 일본적이다. 이게 다 어디서 청년계를 통해서 일본 쪽으로부터 이제 다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현재까지도 자전거나 자동차는 북한의 대다수는 다 청년을 통해서 일본 쪽에서 들어오게 돼 있고. 본산. 우리도 자동차 보냈어요. 살 수 있게. 토요타 이런 그래서 거. 자동차를 원산시내에서 드라이브 시켜줬어요. 네. 사촌이. 그 기억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두 번째 갔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못 살고 그랬었는데, 근데 제일 교포들이 이제 한둘이는 누군가 가족이 그때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갔으니까 그 보내주고 싶고 조금 보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어릴 때 진짜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엄마가 박스를 저천원에서 사와요. 그 박스 하나가 한국 돈으로 박스 값이 5만 원이에요. 그냥 박스 값이. 박스 값만. 네, 저천원이 5만 원씩 네. 걷어요. 그 보통 20개는 5만 원 저천원에서 그걸 사와요. 네. 5만 원짜리 그 20개. 박스 값만 100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막 그 아울렛 가서 뭐 오리털 잠파부터 시작해서 우리 헌옷도 당연히 넣었지만 온갖 거 다 넣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요. 편지나 누가 사람 갔을 때 우리가 이번 뭐 몇 번 그 배로 박스 20개 보냈는 잘 받았냐? 그럼 한 3개 받았다. 잘 받았 이렇게. 중간에서 그러니까 다 중간에 떼먹고. 사라지는 거 다 각오해서 보내는 거예요. 중간에 검사한 사람 다 짚어가고 없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나 그래도 가족한테 그 정도라도 간다면 그리고 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뭐 그거 쓰고 엄마는 그러셨거든요. 누군가가 또 그거 요긴하게 쓰고 있다고 우리가 포기하자. 돈 보낼 때는 인편으로 꼭 보냈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주고 그렇게는 못 보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그 한류가 퍼지기 전에는 중국 상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중국 상품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교활한 나라다 나니까 이제 북한에서 막 경제 곤란을 겪으니까 북한을 딱 그 타겟을 한 공장을 만들어서 옷을 대량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입는 거하고 국외에서 입는 거 다르게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옷이 척 봤을 땐 처음엔 이뻐요. 몇 번 입으면 코가 다 따지고. 그런데 본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본사는 일본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제일 동포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산이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쪽발이 거 이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근데 저희 그렇게 불렀어요. 쪽발이 상품이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매 각 지역마다 애화 상점이 있었어요. 바꾼던 애화 상점이 있었는데 거기 되게 보면 다 일본 상품이었어요. 이게 머리 이렇게 드라이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건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어서 가 사지는 못하고 그 일본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상점을 가서 구경하는 것만 해도 행복했어요. 도시에 살아서. 근데 지금도 제일 기억이 나는 게 아마 성근 씨도 기억이 날 거예요. 북한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서 다짜라는 동복이 있었어요. 다짜. 예. 패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이 고깃배를 모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입는 패딩이래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다짜를 못 입으면 사람 축에 못 속한다 정도로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제일 동포들이 보게 되면 친척들이 보게 되면 그 다짜를 박스를 막 보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오신 줄은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그 정말 허술한 사람도 다짜만 척 입혀놓으면 장군님 저기 가라 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본산이 최고다. 한류를 접하기 전에는 사실은 본산이 최고였어요. 저희한테는 중국산은 대비도 못 쳤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30년 동안을 북한에 있는 그 문화생활, 음식생활,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귀국 동포들의 인품, 가정생활 환경 같은 거, 우리한테는 그 모임 데서는 야 귀국자들은 우리하고 틀라, 뭐 안 돼, 뭐 네, 우리 뭐 섞일 수 없어. 물가기름입니다. 제가 저희 대학에 그 이제 귀국자 이제 3세, 4세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왔었죠. 컴퓨터 하다 보니까. 3세, 4세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왔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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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데 이제 대학에 컴퓨터를 기중하고 들어온 학생들도 뭐 이렇게 해서 많았는데 특히 이제 저희 대학 앞에 있던 그 윤희상음악당 예, 그 밑에 있는 식당을 귀국동포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었어요. 지하 뭐 좀 식당은. 다른가요? 메뉴가 다른가요? 아, 틀리죠. 사시미 한번 딱 떠서 이제 나오는 앞에서 요리사가 이제 그 사시미 한번 딱 떠서 회 맛이 고려호텔이 코앞이지만 그 맛이 천지 차이예요. 정말 천지 차이예요. 특히 이제 산도미회. 이거는 그 일본 귀국자들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귀국자들 집에 가보면 일본에서 생활하던 당시 그대로 이제 그 하는데 그런 것들 사실 그때는 처음 접하는 거니까 인상도 찌푸렸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했는데 전 아직도 일본 문화라던가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신력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이제 뭐 찢어 죽여야 할 뭐 그런 우리하고 거의 뭐 앙숙관계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력은 아 참으로 놀라울 정도예요. 이번 지진 때도 하나같이 다 줄을 서서 네. 자 그럼 여기서 20몇 년 전으로 시계를 확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가오르 씨 나이 공개하는 건 원치 않으니까 20몇 괜찮아요. 년 전. 네. 만경봉호를 타고 원산에 딱 처음에 도착하면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막 밑에서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깃발 들고 우리도 깃발 들고 하래요. 네. 막 만세 만세 네. 하고 저같이 음. 한 반 정도는 친척이 뭐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척을 보는 거 사촌이라고 해도 사진만 봤지 네. 찾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 금방 잦아요. 물론 그래요? 옷을 제가 네. 보내준 일본 브랜드 옷을 입고 있고 머리띠도 제가 보낸 거 하고 네. 있고 그 딸이 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딱 보면 피처가, 왠지 알아요. 땡겨요. 금방 이름 불러요. 제 네. 이름 부르고 막 그러고 막 눈물 나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에 별로 친척이 없는 친구들도 반 이상은 있어요. 그냥 저천형 학교 나와서 수학여행으로 그냥 내 조국이라고 해서 일본에 살다가 보내진 거죠. 솔직히 일본에서 저천형 학교 가는 아이들 가난한 애 없어요. 저천형 학교 보내려면 돈이 일본 학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한 달에 그냥 그 사립이라고 보면 네. 되죠. 그게 인정이 안 되는 학교니까 뭐 한 달에 한 50만 원은 들어요. 1인당 최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이 정말 어려우면 보낼 수가 없거든요. 다 잘 살아요. 솔직히 저천여학교 보내는 애들은. 근데 딱 아이들은 그냥 장난치면서 딱 배를 내리며 진짜 건물 같은 게 진짜 일본에 비하면 너무 네. 허름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고 막 뭐라 하고 사람들 다가오면 냄새 냄새 난다고 나. 그러고 너무 죄송해요. 일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못 씻고. 네, 제가 그 냄새를 잊어버릴 수가 네. 없어요. 네, 진짜 평양에 가서 서커스를 봤는데 모든 친구들이 질식하겠다고 난리가 그 냄새 때문에 거기는 현지인도 오고 우리 같이 관광객도 같이 보는데 공연장에 닫힌 공연장에서 그걸 서커스 곰돌이 나오고 그 서커스 내용보다 그 냄새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목욕을 얼마나 자주 할까 그런 소박한 진짜 의문. 왜 자랑스러운 조국이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너무 그런 현실이 너무 다른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너가신 외삼촌도 아마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생 일본에서 진짜 편하게 살다가 20살 되기 전 18살, 17살 때 건너가면 거기서 쭉 태어나고 자란 사람보다 자본주의 맛을 알고 다 알죠. 그러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뭐 사회주의 뭐 조국이라고 조국의 품에 안겼다고 해서 귀국자들이 뭐 북한에 오긴 했었지만 그 사람들 북한 정부가 차별하는 거는 끝도 없어요. 그돈 떨어지면 차별하기 시작하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일단은 간부 등록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간부 등록이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예. 한계가. 네. 제가 귀국동포가 제일 출세한 걸 봤는데 특급 연합기업소 직장 세법이서 그 최고예요. 그 이상은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단한 거네. 그것도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세법이서면 대단한 거죠. 입당하고 한 개 조직의 책임자가 됐으면 당 책임자가 됐으면 엄청 발전한 것인데 사실 귀국자들은 전혀 발전성이라든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독수가 있을 때는 그래도 북한 정부가 이제 뭐 사회주의 체계라고 해서 그래도 깃들이 잡힌 형태에서 이제 했었는데 그때에도 기사장 이상 일본 대기업들에서 일하시던 분들 그다음에 뭐 일본 쪽에서 엄청난 이제 수재분들도 어느 기업소 기사장이라든가 그 이상 그것도 방침으로만 김일성이 방침으로 개개인으로 찝었을 때만 그게 가능했지 전혀 불가능했고요. 김일성이 죽은 이후에 고난의 시기 들어서면서부터는 귀국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일본 여식 음식, 네, 그다음에 장사해야 일본에서 되니까 돈 들어온 보내달라고. 안꺼모찌. 네. 이거 뭐야 그 옷,
옷 장사. 저도 이제 친구들이 여러 같이 있다 보니까 함께 이제 같이 그걸 했었고, 특히 이제 노트북, 컴퓨터 이제 그 외장 하드, 모니터 이거 엄청나게 이제 그 일본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그 전에 80년대는 차하고 TV, 히다치, 토시바. 저 역시 일본제 그때 북한에 있으면서 많이 썼었는데, 북한에 제일 제가 그 일본제 제일 좋아했던 담배 마일드 세븐. 마일드 더 세븐. 그거 라곤 백화점이랑 북한에 있는 대성 백화점에서 한 값에 북한 바꾼 돈이 2원 80전 1.42달러를 했었어요. 바꾼다. 달러로는 1.42달러. 그거 하고 제가 이제 그 야마하 마이크. 마이크 오토바이. 오토바이 마이크. 2000cc짜리. 오, 엄청 비싼 거. 대성 백화점에 한 대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걸 타셨다고요? 근데 대단하시다. 귀국자 그 어린애 저 친구들이 대다수가 그걸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 수가 없잖아요. 함께 이제 아버지가 이게 하나 사줘서 함께 타고 한 1년 정도 탔었나? 도중 맞췄는데 정부가 인정하는구나. 북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귀국자들을 받아들이는구나. 딱 경계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제 돈 있고 장사를 하고 하면서도 어울릴 수 없는 한계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귀국자들은 또 귀국자들만의 장래 정말 똘똘 뭉쳐 있고. 겐짱 그러더라고요. 그 귀국 동포들이 제일 발전한 사례는요 영화 배우입니다. 김윤홍 씨, 박기주 씨 다 귀국 동포들이거든요. 이영호, 그 홍길동 북한 영화의 홍길동이가 바로 귀국 2세? 아니 3세네 3세. 예. 고영희. 멀리서 고영이는 찾습니까? 뭐 특별한 케이스죠. 그렇죠. 마시대 예술단에서 이제 저국에 예. 제 달러를 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발전한 그 양상이 음악 문화예술 부분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귀국 동포들이 들어와서 문화예술 부분에 많이 종사하게 됐죠. 근데 제가 너무 그 의문이 그 째뽀라고 엄청 차별을 받고 그 출세도 못하니까 네. 뭐 아들을 인민군 하나는 꼭 보내야 된다 삼촌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도 가오루 씨가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제포라고 가서 차별받으면 어떡하죠?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랬습니다. 저희 얼마나 자유롭게 진짜.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군대 인민군대 인민군 보냈고 네. 근데 영양실조로 잠시 휴가 나온 걸 만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째뽀라고 진짜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은 있고 생활은 여유롭지만 사회에서는 정말 차별받는 자. 근데 군대를 가야 돼. 근데 그 현지인들을 겐짱이라고 부르더라고. 현지인의 현이 일본어로 네. 겐주민 겐. 네. 그러니까 무슨 현 일본의 행정구역. 아니 원주민 원주민. 네. 원장 네. 그걸 일본어로 하면 겐짱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는 거죠. 이쪽은 째포라고 그리고 하고, 이쪽에서는 째포들은 또 제대로 겐짱이라고 하고. 겐짱이라고 수준 낮다고 네. 교양도 없다 막 이러고 절대 결혼도 교포끼리 하고 그러는 게 너무 뭐하러 귀국을 했지 이럴 거면 거기서 작은 일본을 이루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식단도 그렇죠. 원산에서 교포들이 하는 째포들이 하는데 가시고 달러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카오루 씨 얘기하는 데서 저는 또 그래 우리가 그래 40년을 속혀 살았는데 또 살았다는 걸 또 속였다는 왜냐면 이제 그 청년 학교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교육 원적이 장학금을 줘서 일본에 사는 제일 동포들 못 사는 아이들을 공짜로 나라가 배워줬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진짜요. 그 애들이 그 설맞이 공연에 와서 잊혀다 왜냐면 그 제일 동포들은 저희들 예감에 해가 좀 짧아요. 짧은 말을 해요. 그렇죠. 예, 일본 말이 약간 받침이 네. 없는데 이게 북한 말은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님 나라에 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제일 동포들이 이렇게 공연하면 웃어요. 그러니까 이게 키득키득 웃어요. 근데 그 애들이 막 그 밑에 말귀를 우리가 알아 못 들어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우리가 천대받지만 저국이 보내준 돈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나라의 욕군으로 자랍니다 해서 야 그래 이렇게 다 같은 동포인데 못 사는데 도와줘야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일본 사람들하고 남조선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가세로 조선치마 저거를 쪘는데 왜 만경복하고 다 오지 왜 거기서 천대받냐 그렇게 못 입고 못 살 바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당당히 조선학교 와. 애들이 그냥 일본 애들 막 싸우면 절대 안 치고 막 치고 다니고 막 그런 예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조선학교 학생들 좀 무서워하고 약간 예. 좀 세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뭐 몇 번 물론
그 전철 타다가 그런 험한 말 들었던 기억이 뭐 한 번, 두 번은 있기는 해요. 네, 조선 치마 저고리를 치마 입었다고. 저고리를 예. 입고 통학을 하니까 네. 일본에서 눈에 띄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치마 저고리를 안 입혀요. 음. 그런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비싸니까 잘 사는 애들이 가고 설맞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집에 애는 못 가요. 그거 잡이거든요. 자비로. 1인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이니까 와, 한국 돈으로 500만 원, 600만 원. 네, 예. 그거 내고 막 자랑스러운 용감스럽게 너가 선택된 거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간부 자식이나 네. 돈 있는 집안에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라고. 근데 아이들은 또 그 안에서 금방 또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뽑혔다. 그럼 열심히 막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카오루 씨가 그랬잖아요. 차별한다 북한에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제일동포들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아보고 제가 아시는 분도 제일동포였는데 제일동포들하고 북한 사람들은 달라요. 생활 간습이 다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제일동포들은 정말 깨끗해요. 근데 북한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깨끗해도 복이 나간다고. 예, 근데 제일동포들이 너무 깨끗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휩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말투서도 그래 말이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게 되게 되면 생활 간습이 다르고 이게 풍조가 다르니까 자기네끼리 패를 쳐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적으로 차별이라기보다는 간부 등급에 이게 한계를 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차별을 했지 주민들 상태에서는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 풍조나 생활 방식이 다르고 이게 간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은 깨끗해요. 압록강에서 밤 장저녁 물을 길더라도 이틀에 한 번씩 모욕을 해요. 근데 우리 북한 주민들은 안 그래요. 장사하다 바쁜데 아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때 무겁냐. 그냥 먹고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진짜 더러운 사람들.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동포들은 자기네끼리 뭉쳐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이라기보다는 이게 다른 사회적, 거, 예, 문화적으로. 너무 문화적으로 달라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근 씨, 예. 60년대 초반인가요? 제일동포 북송 사업이 처음 시작된 다음에 예. 대부분의 제일동포가 결국 숙청됐습니다. 그렇죠. 그 아까 제가 그 말을 하려다가 말이 갑자기 아니 사실 카오루 씨 삼촌도 갔는데 뭐 네, 연락이 네. 10년 넘게 없어요. 그 지금. 이제 대대적인 숙청이 이제 교육자들을 상대로 해서 숙청이 진행된 거가 이제 김종일 시기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 이제 교육정보들이 장사를 하게 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교육자들을 회사들에서 이제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회사들에서 그래서 좀 영향력이 있거나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회사들에 입문해서 자기 업무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솔직히 귀국자는 뭐 불법 장사하고 뭐 아까 말했던 뭐 북한에 있는 겐창들은 뭐 불법 장사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누가 문제가 되나? 귀국동포들이 불법 장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보이부가 이제 딱 제일 먼저 겨냥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밑밥이에요. 우리 회사 이렇게 소원이 4명인데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하나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자예요. 보내기 좋잖아요. 그렇죠. 네. 걸기 딱 좋거든요. 적선으로 딱 네. 연결시켜갖고. 적선으로. 한국하고 뭐 어떻게 됐고 뭐 일본을 일본에 통해서. 있는 민단계하고 해가지고 뭐 당에 이제 뭐 해당 충성을 회의를 거기 위해서 했다. 처음에는 돈을 했었지만 이건 다 거의 허위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다 걸어요. 근데 밑밥을 깔기 좋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 이제 적선하고 많이 연결을 시켰었어요. 맞아요. 제일동포들은 그랬어요. 엄청나게 이제 비밀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다. 이제 일본과 관련된 청년 사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중앙당 내부에도 사무총사 안에 일본 담당 부서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과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와 관련된 세력들 특히 이제 한덕수 장이랑 뭐 김일성이 이제 거의 몇 년 안 차에 두고 이제 갔는데 이 시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그래서 북한에서 제가 오기 전에는 그 일본 쪽하고 거래가 만경봉화부터 시작해서 거의 내왕이 없었고요. 일본 정부에서도 있어요. 뭐 탄압해서 뭐 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 저 북한에서 알고 있기는 여기에 와 있는 북한 현지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처형당하다 보니. 그러면 카오루 씨 삼촌은 무슨 일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원산에 가서? 원산에서 일을 안 했어요.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를 좀 네. 하시다가 우리가 계속 돈을 보내고 그 돈으로 사신 것 같아요.
일 안 하시고. 어디 뭐 네. 다녔다가 또 그만두고 집에서 간이 안 좋다고 네. 쉬시고 그래서 형제가 많았거든요. 일본에 우리 엄마 비롯해서. 그래서 1년에 몇 번 누구 한 사람 두 사람 가고 보내고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북한 현지. 아니요. 같이 귀국한 사람. 아, 귀국자들은 귀국자끼리 그래요. 해요. 끼리끼리 산단데요. 그렇죠. 맞아요. 못해요. 예. 그 겐짱이라는 결혼 못한다고 네. 그 말을 하셨거든요. 네. 절대로 못한다고. 네. 예, 문화가 달라서. 아니 그래서 여기 근데, 참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갔을 때 음. 출장 갔다고 딱 못 만나고 우리가 그때 패닉에 걸렸거든요. 왜 못 만나냐고 난리를 쳤죠. 우리 엄마도 막 항의하고 막 아이고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도 항의를 세게 하니까 겁을 주려고 그러는지 그때 고려 호텔에 잡거든요. 관광을 갔다 방에 왔어요. 그래서 한 시간이 두세 시간 있으니까 낮잠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잤어요. 근데 방에 누가 들어와서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권이 있었으면 생각하면 제가 네. 소름이 돋는 거예요. 현금 있었거든요. 현금이 뭐 한 20-30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현금만 없어졌지 일본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네. 여권이나 뭐 주민증 그런 거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엄마랑 바로 밑에 러비를 가서 신고를 했는데 안내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근데 상대를 안 해줘요. 상대를 안 해줘요. 정말 아예 상대를 안 해주고 엄마도 오늘 딸이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 제가 야. 엄마랑 제가 너무 정말 네. 삼촌 못 만나는 충격도 아직 못 벗어났는데 또 그날 관광지가 그거였어. 태양 그 시신 있는데 아, 금수산. 네. 네. 아우. 거기서 막 스프레이 뿌리고 막 절 못 빼빠하고 삼촌 못 만났는데 그거 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그쵸. 완전히 그냥 속았다 배신당했다 너무 슬픈데 절하고 막 그러는 거에 너무 싫었죠.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우리는 그 못 만났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와서 쉬는데 또 감독까지 당해가지고 그거 진짜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제가 그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우리 그냥 남은 돈이랑 모든 거를 만경봉호 타기 직전에 원상항에서 이렇게 살짝 네. 아들한테 주고 또는 이제 이거 마지막이다. 엄마가 그걸 느낀 거예요. 삼촌 엄마는 아들한테. 우리 진짜로 이제 안 온다. 못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 울면서 자기 있는 돈 진짜 다 주고 탔어요 배를. 근데 나중에 일본에서 와서 이상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돈을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할 수 있냐고. 그게 아마 그 빼내려면 가족 중에서 아, 삼촌 조청년 빼내려면. 통해서. 조청년 조청년 통해서 전화가 왔다. 예. 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할수 없는 X예요. 보내시면 안 되는데 안 보내시죠. 못 보냈어요. 너무나도 X가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X가 아니었거든요. 방법은 똑같네요. 근데 돈을 요구할 때는 무슨 전제 조건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동생을 근데 전제 빼내주겠다는 조건이 거지. 뭐였어요? 그것도 정확히는 얘기 안 해요. 동생이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새로 장사를 시작하고 싶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거는 이제 거기 개호원이라던가 네. 담당 그 했던 사람이 그 오빠를 모르게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거 모르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둘 다 조사를 받는데 자 아버지가 뭐 이제 돈을 따로 건사한 게 있다는데 얼마 30만 불 30만 불을 주면 이제 아버지를 배치하는데 어디를 이제 돌려주겠다. 거기서 또 얼마를 더 주면 얼마를 빼주겠다. 뭐 이딴 소리 이제 하는 놈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귀국자들 상대로 하게 되면 전화번호만 따면 되잖아요. 조사 과정에서 전화번호 따내거든요. 하고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은 조사 과정에서 받아내가지고 일본 쪽에 있는 주소까지 받아내서 일본 쪽에 출장 가는 사람한테다가 주소를 띄워서 인편에 가면 인편은 거의 대다수가 성공을 해요. 내가 이제 말하자면 1,000만 원이다 하면 한 500만 원 같은 거라도 꼬소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져오게 해요. 앞에 대면하게 되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면하면은 그게 성공률이 높고 전화로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그 전화한 거 봐서는 좀 말단에 있는 아마 개원이라던가 담당관이었을 거예요. 네, 그 뒤로 우리 가족 친척 전부 만경보호 못하게 됐어요. 아니 입국 금지. 그죠? 네. 가족 친인척 그러면 다 어마어마하게 정치범 많이 수용소 했는데 갔네요. 과거에 네, 과거에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그렇게 많이 헌금했죠. 조천년 조직에도 엄청나게 헌금을 했고 그런 의미가 없고요. 근데 그 2차 해서 갔을 때 벌써 네. 그때 벌써
아마 체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보고 그 아마 이제 그 금수산 기념존이 마지막 거의 그 체류 기간의 마지막 코스에 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마지막. 대체로 그 끝나게 아마 기간이 좀 한 일주일 정도 있었으면 아마 기간 끝나기 전에 내보내서 출국시켰을 거예요. 그게 벌써 이렇게 됐다는 거는 오빠가 벌써 가 있고 뭐 문제가 됐잖아. 짐이랑 벌써 이렇게 되면 짐은 보나마나 안내가 훔쳤을 거예요. 시켰겠죠. 아니 보이원이. 시키지 않아도 딱 보면 알지. 아 이게 문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가족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면 도덕실에도 벌써 이건 출국 명령이 떨어졌다면 안내는 알아요. 아 그럼 이건 내가 훔쳐도 보이원이라든가 누가 얘 말을 하나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알아요. 아이들이 저랑 같은 나이거든요. 사촌들이 네.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딸 하나, 아들 둘이에요. 나이가 다 비슷했거든요. 그 아이들이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그 탈북 세터민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시기에 자기 고모부도 제일 교포인데 원산에서 20몇 명 한꺼번에 잡혔는데 그 중에 멤버가 아니겠느냐. 그 멤버였으면 이미 총살돼서 없다. 그러면 그 맞아요. 이후로는 이제 외삼촌이랑 연락 한 끊어지고 번도. 편지도 그때까지는 1년에 두세 번은 왔다 갔다 네. 했거든요. 근데 아예 아예 아무것도 그 아이들한테도 연락이 아예 없어요. 아예 살아있는지 사촌들한테-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 그러면 정치범 맞아요. 정치범은 사무실에서 데려가요. 그리고 가족한테 안 알려주고 당비서가 와서 더 찾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정치범이 맞아요. 가족도 근데 아이들까지 데려갈까요? 아니 그 아이들은 안 데려가요. 그럼 아이들은 살아있을까? 아이들은 거기 있을 거예요. 저희 동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일 동포였어요. 근데 니모 기업소라는 데 사무원을 했는데 그분이 맨날 그 욕했거든요. 노동신문을 보고 아니 이게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소식을 많이 내야지 이게 맨날 무슨 김일성, 김정일, 초성화만 일면으로 낸다 이렇게 술 취징에 말을 했대요. 근데 후에 알았는데 그게 사무실에 와서 당비서는 이미 통지를 받았더래요. 사무실에서 나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가족한테 안 알려줘서 가족들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당비서가 아내를 부르더니 찾지 말라고. 찾으면 당신들한테도 손해보니까 당신들은 그냥 있으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손자를 못 보고 그분이 정치본 수용소 갔는데 지금까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제일 동포거든요. 네. 어쨌든 북한 사회에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에 들어왔고 2차로 70년대에 들어왔던 그 초시기에도 많이 추총당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아까 카오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살다가 북한이 이제 내조국이라고 사회주의 품이라고 세금 없는 나라에 뭐 돈 없이 대학에 가고 뭐 무슨 별만 무상치를 해서 와 봤지만 현실은 북한에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 그렇죠. 개인적인 다르죠. 우상화에 당내 뭐해서 하니까 귀국자들이 그 겐짱들한테 이제 곁을 주지 않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우시우시하는 이유가 눈에 척을 켜고 보고 있다가 계속 갖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귀국자들을. 맞아요. 그 오빠가 일도 별로 한 거 없고 특별하게만 했다면 장사밖에 할 거 없는데 일본에서 있는 친척들하고 돈 그래 좀 하고 뭐해서 편지 좀 오고 간 거 이거 충분히 간첩혐의 됩니다 적성관계. 그렇죠. 예. 근데 편지도 무조건 다 뜯기고 네, 다 와요. 뜯어요. 아 그야면 당연하죠 그리고 그거는. 보내잖아요. 예, 보이부가 다 두 봐요. 달 넘게 걸려요. 예, 맞아요. 도착하는데 정말 제가 이해 못해서 어린 마음에도 이게 예. 지도로 보면 정말 너무 가까운데 어떻게 미국보다 어디 가서 똑같아요. 똑같이 뜯고 똑같이 풀질한 모습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나쁜 말은 하나도 못 적어요. 너무 잘 살고 안 있고 보- 수련님의 뭐로 그거 시작해서 음. 그래도 은근히 필요한 거 밑에 써 있어요. 필요한 거. 뭐 옷, 양, 옷이나 얼마 뭐 같은 돈. 거 달라. 뭐가 필요하다 막 그러고 써 있고 우리 엄마가 자기 남동생을 먼저 보냈잖아요. 처음으로 편지가 북한에서 잘 도착했다고 온 편지를 잊을 수가 없대요. 제일 필요한 거는 마룬 큰 풍선. 풍선. 예. 풍선. 응. 어디다 쓰게 해요? 그거 타고 돌아오고 싶다는 뜻이죠. 돌아오고 싶다는 아. 말을 못하니까 큰 풍선 있었으면 좋겠다. 문제는 네. 북한에 들어갔던 배를 타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단 한 싶다. 사람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못 그러니까요. 돌아가요. 그거는 애초에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뭐 음. 어떻게 해서 금방 또 싫으면 오겠지. 음. 그랬는데 어떻게 너무 저는 개인의 인생사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평생 가족을 못 보고. 그럼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외삼촌 일이 계기가 돼서 네. 카오루 씨의 가족들은 다 이제 조총련 탈퇴하고 이렇게 확 돈 건가요? 확 돈 거는 제가 제일 확 돌았고요. 네. 제가 그때 젊었으니까. 젊었으니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확 모두가 덜 수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너무 얽혔어요. 일본에서 조천년 조직이랑 너무 많이 얽혀서 은행 거래도 우리 아빠도 일본에서 잔사를 하시는데 은행 거래도 조천연계 은행이랑 뭐 대출 받고 했지. 그리고 가족 친척들 중에는 조천년 일꾼으로 네. 일하는 사람도 있지. 갑자기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예를 들고 야끼니쿠 불고기집을 네. 하는데 손님은 대부분 조천년 손님이고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저는 그 뒤에 바로 국적을 한국으로 바꿨거든요. 그때까지는 일본에 살았어도 일본 연주권자였어도 국적은 조선이었어요. 조선. 북한 국적. 네, 네. 조선이죠. 네. 예, 예.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정말 미국 유학 갈 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조선 국적 그대로 갔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도 뭐 내 나라, 내 조국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친척도 살고 그 나라가 어떻게든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갔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조국일까 조국이냐. 진짜로 너무 잔인하고 너무 그때 10대였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 두 번 다시 뭔가 이렇게 용서할 수 없다 뭐 그 정도로 증오심이 하지만 그거를 가족들 친척들 아직도 믿는 친구들을 제가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바꿀 수 있는 만큼의 힘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아 그러면 그렇죠. 그분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싶다. 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네. 아, 너무 무서워요. 네. 갑자기 또 무서워요. 이게 설득하는 얘기를 하면 혹시 뭔가 위해를 아니, 당할까 너무 봐 몰라요. 겁나세요? 우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 저천연에서 일하는 뭐 친척도 있고 친구도 많아요. 페이스북에서 연결된 친구들 중에도 저천연 간부가 있고요. 네. 근데 너무 그 사람들도 제가 보면 안타깝고 피해자예요. 너무 현실을 몰라요. 네. 예. 그러니까 우선 저는 항상 우선 책이라도 읽자. 이 탈북민이 쓴 콜라미라도 네. 일본에서도 얼마나 많이 수기. 그러니까 박여미 씨 것부터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쓰기들인데 그 사람들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살면서 북한도 보고 한국도 보고 일본도 보고 다 나의 일부예요. 근데 그 경계선에 서면서 항상 느끼는 게 사람이 제 눈에 안 보이는 아픔은 절대 못 느끼는 동물이다. 그렇죠. 제 결론이 그거예요. 맞아요. 예. 정말 그 아픔을 제발 이거 읽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해서 이 책 한 권 읽기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카오루 씨 얘기 들으면서 무서웠어요. 저희는 북한이라는 땅에 쇠사슬로 몇 개 있었기 때문에 그 세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다 건너 그런 섬나라에까지도 그 세뇌에 빠진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이게 완전 뭐 줄기세포처럼 저희는 그 나라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뇌를 당했지만 아니 제일동포들은 그래도 가까운 데서 일본 사람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보고 듣는 게 보고 있는데. 듣는 게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 세뇌에서 아직도 벗어 못 나고 저도 있어요. 신기해요. 어릴 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막 이게 진짜 학교 항상 시작할 때 마약이라는데요. 그 일본에서 저는 일본 국가를 못 불러요. 한국 국가도 못 불렀어요. 애국가 치문비인 나라 이것만 눈 감고도 불렀어요.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제가 너무 신기하고 어떨 때는 무서워요. 그리고 이게 항상 준비하면 항상 이렇게 올라가요. 손이 항상 붉은 준비. 넥타이. 지금도? 네, 어쩔 수가 올라가고 없네. 그 초성화도 모셨어요? 초상화 닦는 거 일과였고요. 똑같네. 어린 시절 그 공부하는 방은 카펫이 깔린 빨간 방이 양말 신고 깨끗하게 여기 들어가야 흰 돼요. 양말 신고 들어가야 되고. 그거네. 똑같아. 우리 연구실 들어가는 거랑. 김일성 초상화 있는 거. 예. 어린 시절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똑같아요. 우리도 달달 우리 그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게 시험 과목에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걸 했다는 게 저도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해야 아니 근데 될까? 이게 일본 정부에서 이게 승인이 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천형 학교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몰라 60개라 그러는데 지금 정확히 몇 개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력 알아볼게요.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예, 학력 인정이 안 돼서 일본 국공립대학으로 들어갈 때 다시 따로 여기서 검정고시. 그거 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조선형 학교는 여태까지 일본 정부에서 그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안 주는 자치체가 있고 주는 자치체가 있는데 받는 자치체는 몇억 엔을 1년에 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조천년 안에서 어떤 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급하게 조상화를 뺐어요. 교실에서 몇 년 전에. 치마 저고리도 없앴어요.
최소한의 이제 소년단 입단식 같은 것도 절대 밖에 모르게 해요. 비밀 그리고 집회처럼. 학교는 밖에서 봤을 때 우리는 빨간 글씨로 경애하는 김일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똑같네. 있었어요. 예. 누구나 벌써 그것도 다 뺐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기 싫다는 일본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잘했어요. 예. 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아이들이 배우는 권리 약간 미화를 해요. 여기서 순수하게 조선의 넋과 민족의 넋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의 권리까지 뺏어버리는 나쁜 비인간적인 차별하는 일본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또 선량한 시민 단체들은 아 그래 아이들인데 그래도 배울 권리는 줘야지 그 보조금을 끊는 거는 잔인하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 지금 주는 자체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안에서. 저희한테 교육 줄 때는 일본이 간떠 지진 이후로 이제 조선 사람에 대한 탄압, 그 조선 사람 때문에 이런 그 나라의 재난 같은 게 있는 거로 해서 일어났다고. 엄청나게 이제 일본에서 조선 관동 사람들, 대지진. 맞아요. 죽이고 뭐 하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일본 전역에 있는 조선 사람은 다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며 자신이 조선 사람이라는 거에서 뭐 무슨 엄청난 스트레스 힘들고 고역에 시달리고 뭐 급여도 다 차이가 나며 무슨 일단은 주잖아요.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는 다 북한에서 던져서 예, 학교 장학, 짓고 맨날 교육 원조비로 던지고 주는 그렇게 줄 해서 알았어요. 이제 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교육 원조비 장학. 그거네. 장학금이 많은 기한 그걸 얼마나 개소리 치고 있었네. 아, 1년에 한 진짜. 번 무슨 홍삼 네. 이 김일성이 보내줬다고. 우리도 산산풀이 호들하고 줬어요. 이만한 거 붙이고 막 앞에 한 사람씩 펴고 이렇게 받고 교과서 똑같네. 지금은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부모들이 싫어하니까. 사실 네. 이거는 아, 이제 우리 민족이 변할 수 있을 것 어리라던가 같아요. 변할 수 역사를 있을 것 지키기 위해서 그 뭐랄까 그 무슨 우리의 그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일환이 됐다면 문제가 뭐 다르게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북한에서 좀 똑같이 넥타이를 메고 뭐 인사하고 연구실 빨간 카펫에 양말 신고 아니 정말 놀랍네요 이거는. 제 조선의 말과 우리 한국의 말과 한국의 역사를 배워준다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김부자 세뇌하는 거랑 똑같이 우상화를 배워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착하네요. 거기다 돈이랑 주는 걸 보니. 그러게요. 또 인권 인식이나 뭐 시민 인식은 높잖아요. 예. 일본가 선량한 일본 시민 단체들은 그쵸. 그래도 보조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는 얘기하고 근데 지금 많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왜냐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아이고, 좋아지고 맨날 뭐 아, 그렇게 망할 물살 것 같아. 쏴대고 뭐 네. 일본 쪽으로 해야 되는데 뭐 일본 정부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그리고 여태까지 공개 안 됐던 조선학교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역사책 같은 거를 일본 공개하죠. 단체에서 다 일본어로 번역해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너무 이거는 왜곡된 역사관이랑 그런 거를 심어주고 있대. 또 그 세뇌교육, 주체사상. 알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구인호님의 사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인호님이 누님을 찾습니다. 누님은 구미주, 성함이 구미주시고요. 48년생 혹은 49년생, 그러니까 구인호님이 기억할 때 해방 후에 2살, 3살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고향은 평안북도 선천 출생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탈북민 중에서 구미주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혹은 정보를 좀 들었다 하는 분들 저희가 지금 아래에 내보내드리는 자막의 메일 주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상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하우루 씨가 나오셨으니까 이 제일동포에 대한 퀴즈가 나갑니다. 네. 일본 프로야구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친 사람은 3,000안타 이상을 친, 그러니까 유일한 3,000안타가 장훈 선수인데 한국계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유일한 400승 투수 역시 한국계입니다. 한국인입니다. 이 일본 프로야구 유일의 400승 투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일본 이름이 있고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맞춰주시는 분을 정답자로 인정해서 선착 두 분에게 평택 러디빈 커피에서 마련한 수제 볶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